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써도 이상하게 늘 만만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착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어쩌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감정을 들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툭 던진 말에 표정이 굳습니다. 억울한 지적을 받으면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단톡방에 내 이름이 찍히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상대는 그 순간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만 건드리면 흔들리는구나.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심으로 일했을 뿐입니다. 억울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참고 또 참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보다 당신의 흔들림을 더 빨리 봅니다. 굳어진 표정, 급해진 말투, 길어진 해명, 참지 못하고 튀어나온 한 문장. 그리고 결국 당신에게 이런 딱지가 붙습니다. 그 사람 일은 잘하는데 예민해. 착하긴 한데 감정 기복이 있어. 피드백 받으면 좀 방어적이더라.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에 붙는 낙인입니다. 한번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이 조용하면 삐진 것이 되고, 설명하면 변명하는 것이 되고, 억울해하면 예민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착한 사람을 조용히 호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채우는 단 하나의 인생 책방, 마인드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자주 지치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계속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결국 예민한 사람으로 몰린 적이 있다면 이번 시리즈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만만하게 보이는가? 그 차이는 능력보다 먼저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착하게 살고 싶지만 순진하게 이용당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을 위한 차갑고도 따뜻한 인간관계 수업입니다. 착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순진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선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세우지 못해서 당한 것입니다. 사람을 믿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지 못해서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문장을 처음부터 분명히 새기십시오. 착하게 살되 순진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되 쉬운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인드 도서관은 당신이 더 차가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선함이 더 오래 살아남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더 이상 아무에게나 짓밟히지 않도록, 당신의 친절이 더 이상 당연한 값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당신의 무의식 안에 새로운 기준을 심어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기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지혜. 남을 이기기 전에 자기 감정부터 이겨라. 많은 사람이 타인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나를 무시한 상사를 이기고 싶고, 나를 이용한 친구를 이기고 싶고, 나를 함부로 대한 가족에게 언젠가 한 번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처세의 지혜는 훨씬 더 잔인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타인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뛰쳐나가는 감정부터 붙잡아야 한다. 분노, 억울함, 조급함, 충동, 상처받은 자존심. 이 감정들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뒤를 따라 나가는 것은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떠난 자리에는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참을걸.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결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을까? 오늘 우리가 무의식에 새길 첫 번째 선언은 이것입니다. 나는 화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참을성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더 이상 만만하게 읽히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패입니다.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첫 번째 문은 감정 통제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 결국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표정, 나의 말투, 나의 반응을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받아도 웃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왜 화가 나는 순간 바로 말하면 지는지, 왜 억울할수록 즉시 해명하면 더 불리해지는지, 그리고 왜 진짜 강한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난 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름을 민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민석은 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실합니다. 일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누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챙깁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결국 남아서 처리합니다. 사람들은 민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석 씨는 맡기면 하긴 해. 책임감은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석은 중요한 순간마다 평가가 깎입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민석의 감정이 너무 빨리 얼굴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회의 중에 누가 날카롭게 말하면 입술이 굳습니다. 상사가 책임을 떠넘기듯 말하면 눈빛이 바로 바뀝니다. 억울한 지적을 받으면 목소리에 가시가 생깁니다. 민석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옆자리 대리는 노트북 화면을 보는 척하지만 민석의 표정을 힐끗 봅니다. 맞은편 과장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분위기를 살핍니다. 팀장은 보고서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민석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오겠네. 어느 날 오전 회의였습니다. 민석은 전날 밤 11시까지 자료를 고쳤습니다. 원래 방향은 어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퇴근 직전에 말했습니다. 내일 보고는 B 방향으로 바꿔봅시다. 민석은 피곤했지만 집에 가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표를 바꾸고 문장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새벽 가까이 되어서야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의실에서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자료는 방향이 좀 이상한데요. 이 정도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간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제 분명히 팀장이 방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민석이 혼자 잘못 판단한 것처럼 말합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팀원들이 모두 앉아 있습니다. 누구는 고개를 숙입니다. 누구는 화면을 봅니다. 누구는 어색하게 물만 마십니다. 아무도 민석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 편이 아니라 안전한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더 아픕니다. 누군가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어제 팀장이 방향을 바꿨다는 것을.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민석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 때문에 무너집니다. 민석의 목까지 말이 올라옵니다. 팀장님이 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민석은 억울함을 딱 3초만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초를 놓칩니다.
그리고 날 선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제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건데요. 문장만 보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뀝니다. 보고서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자료의 방향도 사라집니다. 이제 장면의 제목은 하나가 됩니다. 민석이 팀장에게 반박했다.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제 탓이라는 겁니까? 민석은 더 억울해집니다.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장은 자료의 문제를 말하다가 태도의 문제로 판을 바꿨습니다. 정말 찌질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밤새 고생한 사람은 민석입니다. 지시를 바꾼 사람은 팀장입니다. 그런데 회의실에서 이상한 사람은 결국 민석이 됩니다. 사람들은 전날 밤에 사정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민석의 흔들린 표정만 봤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민석 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민석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은 다른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석 씨는 일은 하는데 피드백 받을 때 태도가 좀 예민해. 이 한마디가 민석을 무너뜨립니다. 일을 못했다는 말보다 더 아픕니다. 이것은 능력평가가 아니라 사람 전체에 대한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래된 처세의 칼날을 꺼내야 합니다. 400년 동안 권력자와 협상가, 생존자들이 조용히 돌려 읽어온 차가운 인간학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발타자르 그라시안. 그는 인간관계를 낭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힘, 정보, 거리, 평판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의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감정은 내 안에서는 신호지만 상대 앞에서는 정보가 된다. 당신이 무엇에 화나는지 들키면 상대는 당신을 조종할 버튼을 얻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억울해지는지 들키면 상대는 그곳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당신이 어떤 말에 무너지는지 들키면 상대는 그 말을 무기로 바꿉니다. 그러니 자기 지배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지배란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도 내 표정, 내 말투, 내 문장, 내 타이밍을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민석이 정말 강해지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팀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했습니다. 다만 어제 변경된 방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와 충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고 10분만 따로 맞춰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합니다. 상대가 만들어 놓은 감정의 판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처세입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닙니다. 더 익숙한 곳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입니다. 퇴근 후 저녁 8시 37분 팀장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오전 보고 전까지 자료 취합 가능하신 분? 읽음 숫자가 줄어듭니다. 다들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비겁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대답하겠지? 어차피 수진 씨가 하겠지. 수진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일이 비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누군가 난처해 보이면 먼저 돕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대부분의 부탁을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바뀝니다. 수진 씨가 하는 게 빠르지 않아요? 이건 수진 씨가 제일 잘 아니까? 어차피 수진 씨가 정리하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연함이 됐습니다. 그날도 수진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퇴근 전까지 보고서를 마감하고 겨우 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다시 씁니다. 수진 씨는 자료 구조 잘 아니까 가능하면 좀 부탁해도 될까요? 단톡방에 이름이 찍혔습니다. 이름이 찍히는 순간 수진은 선택권을 빼앗긴 기분이 듭니다. 거절하면 모두가 봅니다. 침묵해도 모두가 봅니다. 수락하면 오늘 밤이 사라집니다. 수진은 답장을 씁니다. 네, 해볼게요. 지웁니다. 다시 씁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또 지웁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위험한 문장을 보냅니다. 저도 오늘은 좀 힘든데요. 계속 저한테만 이런 일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톡방은 진실을 담기에 너무 얇은 그릇입니다. 팀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합니다. 그냥 가능하냐고 물어본 건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네요. 상대가 이름을 찍고 빠져나갈 길을 좁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말하자 업무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진의 기분 문제가 됩니다. 수진은 순식간에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다음날 동료가 조용히 말합니다. 내 말이 맞긴 한데 단톡방에서 그렇게 말한 건 좀 세 보였어. 맞긴 한데 그 말은 당신은 틀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망쳤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억울했지만 보기에는 예민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밤을 빼앗긴 사람은 수진입니다. 반복해서 부탁받은 사람도 수진입니다. 그런데 결국 분위기를 망친 사람은 수진이 됩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가장 감정적인 순간에 꺼내지 마십시오. 뜨거운 감정은 옳은 내용을 나쁜 형식으로 꺼냅니다. 수진이 자신을 지키려면 단톡방에서는 짧게 말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으로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가 가능한 범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대1로 말했어야 합니다. 팀장님, 최근 퇴근 후 자료 취합 요청이 제게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업무 배분 기준을 한번 정리하면 팀 전체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통제는 참고 넘어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말해야 할 것을 가장 효과적인 장소와 타이밍에 꺼내는 기술입니다. 이제 오늘의 지혜를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첫째, 화가 난 상태에서는 바로 답장하지 마십시오. 특히 단톡방, 문자, 메신저에서는 감정이 담긴 문장이 너무 오래 남습니다. 이 문장을 먼저 쓰십시오. 지금 바로 답하기보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회의실에서 표정이 굳을 것 같으면 말하기 전에 메모를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펜을 잡고 상대의 말을 적는 척 하십시오. 셋째, 억울할수록 말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말이 빨라지면 상대는 내용보다 감정을 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장도 준비해 두십시오. 그 부분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다만 그 표현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내 말투와 표정과 판단을 대신하게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정은 경보다. 그러나 경보가 울렸다고 해서 집 전체를 불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느끼십시오. 그러나 바로 결정하지는 마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나 바로 반응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화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오늘 당신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나약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선함만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진심만으로는 오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선함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심에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분노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약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반응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먼저 보십시오. 자기 통제는 나를 억누르는 감옥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성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감정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감정만 다스린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갑니다. 감정을 들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속마음, 약점, 계획, 능력,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 이 모든 것을 아무에게나 너무 빨리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파악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왜 빨리 소비되는가를 다룹니다. 때로는 당신이 다 보여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의 무의식 각인 선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인간의 뇌는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눈으로 본 문장은 정보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손으로 타이핑한 문장은 행동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신은 또 똑같은 장면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한 줄을 직접 댓글로 남기면 당신의 무의식은 새로운 기준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화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댓글창에 적으십시오. 나는 화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운전대를 다시는 아무에게나 넘기지 않겠다는 무의식의 계약서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할 때, 다음에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다음에 단톡방에서 이름이 찍혀 선택권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이 문장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화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그 순간 당신은 예전처럼 바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숨을 고를 것입니다. 표정을 정리할 것입니다. 문장을 짧게 만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적절한 순간까지 아껴둘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처세입니다. 오늘의 무의식 각인 문장입니다. 나는 화난 상태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댓글로 남기고 오늘 밤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런 영상이 필요하다면 마인드 도서관을 구독하고 다음 장도 함께 펼쳐주십시오. 당신이 착하게 살면서도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 책방은 당신의 무의식 안에 하나씩 기준을 쌓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는 반드시 더 우아하고 강력하게 빛날 것입니다. 마인드 도서관입니다.